또 이 이야기를 또 안 듣고 멤버들의 또 이야기를 듣는 거와 내가 또 듣고 듣는 거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찾았고 그러면서 한번 들었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거 수업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지?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미리 찾고 한번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수업하기 전에 또 한 번 또 들어요. 어떻게 듣냐면 쓰면서 들어요. 확실히 쓰면서 듣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또 오늘 듣고, 그러니까 세 번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학습이 되게 중요하다. 그 반복학습 통해서 내가 또 생각에 확장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노노필사를 뭐 하고는 있고, 저도 7년 전에 노노필사를 하게 됐고, 그냥 뭐 어떤 책들을 읽으면 다들 그냥 뭐 하나같이 노노는 노노 읽어야 된다. 읽어봐라.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리더들 있잖아요. 리더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노노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내가 노노까지 읽어야 되는 사람인가? 책을 많이 읽고 있을 때였어요. 결국은 내가 노노까지 읽어야 되나? 이제 그러다가 그 이지성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그거를 토론을 하고 아이들에게 필사를 시켰더라고요. 이지성 작가는 그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아이들 독서 지도를 하고 있었고 얘네들하고 한번 해볼까? 이 작가는 또 애들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되게 사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하기에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뭐 내가 알아야지 뭔가 그거 가지고 하지. 그냥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저는 뭘 하는 걸 싫어해요. 뭔가 내가 습득이 돼서 내가 이해가 돼야지 그걸 뭔가 풀어놓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동네 엄마들이랑 같이 이지성 책이라던가 이제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 노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그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 엄마가 자기 아이랑 지금 노노를 뭐 같이 주고받고 한대나 어쩐대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이하고 해볼까 하고 큰애가 그때 당시에 3학년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리 독서. 잠자리 책 읽어주기를 저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수학 문제는 안 풀어도 책 읽어주기는 해야 되고 일기 쓰기는 해야 되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이 그냥 뭐 동화책 대신에 이 논어를 아이한테 읽고 잠깐이라도 잠자리 독서를 하면 어떨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두 번, 세 번 하다가 말았나? 너무 재미없어서요. 이거 진짜로 이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돼서 풀어놔야지 그냥 문의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다가 말아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차오를 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논어도 실은 차 올랐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7년 뒤에 지금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멤버들이랑. 왜냐면은 이것도 언젠가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차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끈다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필사하고 있으면서도 함께 안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몇 번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였죠. 몇 년 뒤. 또 무슨 책을 읽는데 노노가 또 부딪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읽다 보면은 노노를 얘기를 막 하는 책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자꾸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독서 코칭 하다가 글쓰기 너무 중요해요. 처음부터 저는 글쓰기 얘기 안 했어요. 책을 안 읽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글쓰기까지 얘기를 해요? 얘기를 않고 1년, 2년 지났어요. 근데 이게 자꾸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이거는 글을 써야 되는데 책 읽기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그 주의받다시피.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책 출간이 되면서 글쓰기가 돼야지 책 출간도 됩니다. 글쓰기는 또 독서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요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 막
이 독서까지밖에 나는 안 해. 무슨 글쓰기야, 책쓰기야, 언감생신. 내가 무슨 책쓰기까지 해. 그러고는 떠난 사람이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근데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자꾸 얘기하면 내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날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노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노노를 계속 만나긴 했지만, 아유, 에휴, 어려워하고 때려쳤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부천 그 도서관에서 거기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책 읽자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책 읽고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2주에 한 번씩 책 읽고 대신에 우리 노노 같이 필사해보자. 왜냐면 그때 이제 필사를 하면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사를 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성책도 아이들하고 노노 필사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제 필사를 하자고 했는데 했겠어요? 안 했죠. 그리고 그때 찾았던 책이 마흔 논어를 읽는 시간. 그 책이 이제 제가 찾은 게 아니라 멤버들 중에 각자 하나씩 찾아라 했는데 가장 괜찮은 책에서 이거 해보자 했던 거예요. 정말로 한 장도 필사 못하고요.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갔어요. 자, 새벽 기상을 제가 했어요. 그 다음 연도에 6시 하다가 5시로 옮겼어요. 너무 시간이 긴 거예요. 5시에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게 5시가요. 신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이래요. 귀신. 그래서, 새벽 5시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서 새벽 기도를 한대요. 나는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뭔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의식을 치르고 싶은데 명상이라는 거를 노노로 해보자. 노노 필사로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필사를 하는데 이게 뭘 하는 건지 도대체가 25일 동안 그랬어요. 매일같이 했는데 25일 동안. 그런데 25일 딱 됐을 때 학부모 리스크가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 막 현타가 왔고, 계속 현타가 왔죠. 저는 내내 아이들 수업하면서요, 아이들한테 현타가 온 게 아니라 엄마들 때문에. 이 개념 없는 엄마들한테 뒤통수 맞고 앞통수 맞고 뭐 여기저기 진짜 총칼 안 맞은 게 없어요. 총칼 맨날 맞았어요. 그냥 뭐 갑이고 을인 거예요. 막 한 거예요. 제가 뭐 좀 어느 정도 이 대처 능력이 있다면 총칼 맞은 거에 대처를 하고 뭔가 응대를 했을 텐데 대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을로 막 내내 이렇게 했죠.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엄마들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내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연령층이 낮아졌고, 결정적으로 뭐였냐면, 내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잖아요. 애 키운 엄마들이잖아요. 사례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을 내가 들었는데 그들의 고민을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아니고, 사교육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일기를 진짜 써야 되고 애들이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 진짜 몰랐어요.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라고 하니까, 이론에 나와서, 나도 찔끔 해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딱 여기까지밖에 상담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엄마들은 저한테 상담을 그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삶도 얘기해요. 자기 고민도 들어달래요. 들어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그것부터 얘기해요. 선생님, 들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들어주는데 뭔 이 피드백이 가야 되잖아요. 그 결혼한 이 엄마들의 애환을 들어는 주는데 어떻게 피드백을 해줄 줄 몰랐던 거예요. 아이의 고민, 자기의 고민.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제가 했고, 30에 결혼을 했고, 34세 아이를 낳았고, 뭐 낳았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바로 피드백이 됐겠어요? 시간이 흘러 흘러
큰애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돼 완전히 저희 애들이 태어나면서요. 저는 그때부터 데이터 분석이 된 거예요. 이 엄마들의 고민을 이해하게 됐고 공감하게 됐고 같이 진심으로 얘기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은 흘렀지만 뭐 완전히 이해는 하진 못했는데 이해하지 못할 엄마들을 너무 많이 만났죠. 그 엄마들의 이해하지 못한 행동들을 어떤 이제 이론적인 책, 그래서 제가 심리 관련된 책도 많이 봤어요. 인간의 심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이 엄마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가고 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힘이 갔는데 더 막 아닌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노노필사를 하게 됐고, 필사를 하면서 뭔가, 어, 그 현타 왔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개념이 잡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조금씩. 20년 차 됐을 때 내 고민에 대한 이런 것들 조금씩 조금씩 보이면서 그동안에 엄마들 엄마들의 어떤 육아서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면서 현실 독서를 하게 된 거예요. 실학을 하게 된 거예요. 실학. 실용학문. 실용학문. 나한테 필요한. 내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를 찾아내다 보니까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내 안에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나는 지금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왔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내 탐구가 시작됐어요. 아이들 이제 수업 접으면서 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양 철학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 권 필사를 했는데 너무 뿌듯해서 또 한 권 필사를 했고 이제 계속 이 논어를 좀 제대로 좀 알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연계 독서라는 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한 권으로는 안 돼. 2권, 3권 해보자. 집에 있는 것 전부 다 하다가 이제 6권, 7권까지 6권까지 하다가 집에 있는 논어책 말고 다른 종류의 책으로 괜찮은 책이 없을까 하다가 찾은 게 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선생님들은 고민 많이 안 하고 책도 찾아냈고 필사라는 것도 저는 처음부터 시작 안 했는데 그 필사 누가 하는 거 올려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배우는 게 많아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누가 필사하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면서 오늘날의 노노 필사를 저는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은 사람과 그냥 바로 찾은 사람과 또 틀려요. 고민해서 찾아 찾은 사람은요. 뭔가 그래도 자기가 고민했기 때문에 그 Y 노노가 달라요. 이게. 근데 바로 어떻게 해서 뭐 다이렉트로 내가 찾은 거는 또 달라요. 물론 쉽게 가서 내가 찾았지만 그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든지 내가 좀 찾아보는 거가 중요해요. 내가 내 어떤 나만의 어떤 이론을 만든다거나 개똥 이론이라도. 그러니까 남이 해서 주는 것도 좋은데요. 그걸 내 거와 해서 또 다르게 뭔가 만들어 보는 거. 중요하고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내가 선구자가 돼서 뭔가 가보는 거. 그리고 이론을 정립해 보는 거. 그게 이제 논문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대학원 가면은 논문 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빨리 뭐라고 그럴까 막 가고는 싶었는데 돈도 없어서도 이제 진짜 갈라 그러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걸 찾아내서 내가 정립해서 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거. 그게 이제 학문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 재밌어요.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논어를 필사를 하면서
내 삶에 대한 고민, 지금의 현재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박재희 선생님을 만나고 제가 반했더라고요. 이게 엄청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게요, 반으로 갈라질 정도예요. 이거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아이고, 이거 언제 필사하나, 언제 해? 근데 벌써 반을 했어, 반. 어마어마해요, 이게. 반을 했더라고, 반을. 어느새. 제가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 제가 가을부터 했나, 언제부터 했나? 뿌듯해요. 반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멤버들이 필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논어를 먼저 또 갖고 조금이라도 더 아니까 이제는 좀 풀어내기를 해도 되겠다. 그 생각에 지금 이제 선생님들한테 풀어내는 겁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좋은 얘기였고요. 죽음이라고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들은 소감과 나는 이걸 들으면서, 어, 좋은 건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책을 읽을 때도 무엇을 할 때 질문은 하시라고. 질문을 나의 질문을 하시라고. 억지로라도 질문하세요. 없어도. 왜냐하면 질문하는 연습장이에요. 이 수업은.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챗 GPT도 잘 쓸 수 있어요. 갖고 있는 정보를 내가 그걸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질문을 잘 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 코칭 시간은 질문 잘하는 시간이다. 질문 잘하는 시간이다. 질문을 연습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약간의 질문을 좀 하면서, 자기만의 질문을 좀 해보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가 질문까지 했을까요? 지금 이제 다음 주도 그렇고 항상 질문이에요, 질문. 질문을 한다 생각하고 질문을 하나 정도는 만드세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질문하는 게. 자, 윤정희 선생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논어 필사하고 있는데 어떻고, 이런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논어 필사하고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네. 네. 오늘 늦게 일어나서 영상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까 어제 선생님이 그 카톡에 올려준 거 보고 잤는데, 그때, 까르페디움, 어, 까르페디엠, 그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현실에 뭐 즐겨라 그런 내용인데, 그 즐기라는 말이 현실에 충실하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논어는 열심히 안 쓰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쓸 때마다 좀 나에게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또 제 생각을 적으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직 많이 멀은 것 같고, 어, 그냥 주어진 그런 일상들은 좀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지금 또 선생님이랑 함께 하는 그 챌린지도 정말 정성 쏟으면서 하고 있는데, 어, 내가 잘 살고 있나 늘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정말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뭐 질문하면서 이렇게 많이 살아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고전이 답했다 거기에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그때 받은 충격만큼 지금도 이렇게 다른 책을 읽고 지나갈 때도 지금 그 책은 항상 끼고 있거든요. 그냥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뭘 또 더 잘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내면 속에 좀 더, 좀 더, 어, 살아보지 않은, 어, 내 속에 이렇게 움틀대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은 열심히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그냥 이래 주어진 그 여건하에서 그냥 찔끔찔끔.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정말 쪽덕스가 몸에 배인 것 같아. 시간 나면 책을 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 이제 뭐 문화센터 갈 때도 가방 속에 책을 넣어가서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아침 이렇게 수업도 받고 이랬지만 뭔지는 몰라도 정말 치열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 또 간절함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 잘 짜여진 판에서 너무 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좀 많이 조정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좀 이끄는 삶,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에서 맞아.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또 고민이 생기는 거야. 어, 예를 들면, 뱃살은 빠지는데 얼굴살이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뱃살도 잡고, 얼굴살도 잡고, 이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또 옛날에 또 해본 적은 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그런 내공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책을 읽으면서 그 한 문장, 나한테 다가온 그 한 문장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바오밥 선생님 어떤 내용을 접했을 때, 바오밥 선생님은 어떻게 삶을 이렇게 헤쳐나갔을까? 어, 나이는 저보다 좀 어리지만 그래도 삶에 대한 그런 힘? 해석 이런 거는 굉장한 것 같아서 감탄하고 또 배울 것 많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간 맞춰서 일어났는데 너무 눈이 빨리 떠져가지고 조금 더 누워 있는다는 게 그냥 막 다음에는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네, 좋아요. 막 어쩔 때는 저는 진짜 화가 나요. 일단은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의 시련은 10대 후반부터 시작이 돼서 20대, 30대 계속 그 시련들이 남들이 겪지 않은 시련들을 제가 이제 겪은 것들, 물론 저보다 더 심하게 겪은 사람도 많은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가 또 겪었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왜 주변의 사람 중에 저 사람 되게 예민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민한 건 나쁜 게 아니었더라고요. 왜 엄마들 애 키우면서 우리 애가 너무 예민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예전 같으면 하고 그렇죠. 예민한 아이들 키우기 힘들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민하다는 건요. 예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술적인 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심리 공부하면서 아이들 관련해서 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책에서 제가 그걸 만난 거예요. 예민하다는 거는 예술적인 끼가 있다라는 거다. 민감하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예민하지 않아서. 에휴.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예민하지 않아서 나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도 다 놓아버리고 어쩌면 그 기회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예민한 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예민한 건요, 사람을 굉장히 철학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게 예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결을 시킨 게 제가 문해창자학과 들어갔는데 저는 문해창자학과가
국문과하고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 인문 쪽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오라. 문해창작학과가 이 대학, 이 학과의 분류가요, 예술 분야인 거예요. 예술 분야. 이과 쓰는 게요, 지금 선생님들 이과 쓰는 거, 지금 문창과 공부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과 쓰기. 이게 예술 파트예요. 저 몰랐어요. 아주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대학 졸업하고 한참 뒤에. 아, 이게 문학 분야였어, 이게? 이거 쓰기가 예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술한다라고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삶을 예술로 가꾼 사람들 막 그런 얘기도 막 제가 써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예술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읽고 쓰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이런 행동들, 아, 나는 이 예술을 잘할 수 있겠구나. 내가 못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못해서 시작을 했지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해 주지 않았고 부모가 그리고 내가 그거를 어리버리 어떻게 찾아서 왔는데 이게 굉장히 나한테 맞는 거구나.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구나.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거. 저는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쓴다라는 거는 내 안에 표출이거든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 말로 표현하는 거를 말 대신 저는 글이 편해요. 말은 일단은 제가 말해버리면은 쏟아 담을 수가 없어요. 틀린 말도. 근데 글은 어때요? 글은 가서 정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쓸데없이 얘기했던 것도 군더더기도 뺄 수 있고, 뭔가 이상하게 말한 것도 삭제하고 다시 뭔가 수정해서 넣을 수가 있고, 저는 그래서 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힘들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남편한테 정말로 이거는 얘기하면 싸워야 되는 이야기야. 저는 다 편지로 썼어요. 분명히 이 이야기는 내가 말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 싸울 것이다. 저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일기장, 제 편지 막 보이죠? 애랑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기 싫어서 편지 쓴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수업 갈 때. 사람이 없을 때 이 편지를 읽어야지 더 여운이 남거든요. 다 이게 싸우자고 작정하고 한 그 글이에요. 근데 글 쓰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게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뭔가 정리가 되면서 좀 말로 했으면 심하게 얘기했을 거를 정제돼서 뭔가 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편지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요. 애 일기장에다 싹 다 붙여놨어요. 그게 지금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좀 남편한테, 애한테, 불편한 얘기해야 돼. 편지로 쓰세요. 그러면 글 실력도 늘어나요. 제가 편지 쓰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냥 말로 표현을 잘 못하니까. 이게 제가 뭐라고 그럴까, 다혈질이에요, 또. 다혈질이고 지금은 많이 그 성질머리가 죽었는데 뭔가 막 욱하는 이런 게 있어요. 욱하고 그거를 뭔가 말도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글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편지로 썼더니 그게 돌아오는 게 뭐냐면 사람은 그 글을 읽으면서요. 돌아봐요. 막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싸움 안 하게 돼요. 돌아오는 답변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아와요. 지금도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된다. 편지 쓰세요. 그게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편지. 가을에는 또 편지 쓰기 얼마나 좋은지 제가 뭐까지 하는 줄 아세요? 나한테 편지 써가지고요. 나한테 편지 써서 우체국에서 편지 붙였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수업하면서 잘했던 거. 작가에게 편지, 할머니한테 편지, 아빠한테 편지, 우체국 가서. 우체부 다 하고. 산교육, 산교육. 그럼 그거 끝나고 나서 이번에 그 시민저자학교 10주차 과정이요. 편지 쓰겠어요. 전부 다. 가족한테.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써보세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쓰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쓸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피드백 좀 들으려고. 그랬더니 뭐 친구한테 썼어요. 뭐한테 뭐 올케한테 썼어요. 누구한테 썼어요 하는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 10주차. 또 편지는 가장 글쓰기 편해요. 예. 가장 글쓰기 시작하기에 좋은 글의 종류가 편지예요. 이게. 편지 못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0주차 과정을 글을 썼고요. 교육감님한테서 썼고, 그 대통령한테까지 글을 써서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시민저자학교. 그래서 책 한 권 만든다는 거는 이 기획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이 안에 내용물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책 한 권이 나오는데 비매라 쌤들이 살 수가 없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한번 프로젝트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미애 쌤. 자, 어떠셨는지요? 이미애 쌤이 그래도 노네풀사를 이렇게 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안 올리지만 그래도 올리세요. 아,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같이 하고 있구나. 바바쌤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지들도 하고 있구나 하면은 괜히 동지애가 생기고요. 막 하고 싶고 막 이래요. 올려주세요, 좀. 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라. 고전이 답했다서 얘기하잖아요. 저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메쌤 지금 글 발행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 보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막 동기부여 받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막 뭔가 막 엄청나게 내가 남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니까 막 봉사해야 되는 것 같고 돈을 막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메쌤은 이미 글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어때요? 보세요. 제가 어제 필사한 거 하나 띡 올렸더니 윤정희 선생님, 바바쌤이 올린 글에 제가, 이 도움을 받아서요. 오늘 아침에 저 도움을 드린 거잖아요. 윤정희 선생님한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돈 있으면 돈으로 또 기부도 하시고요. 근데 저는 돈이 아직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해요. 이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곧 그게 나의 성장이에요. 자, 미애쌤. 네. 네, 저도 사실 어쩌다가 진짜 매일매일 한다고 하는데 빠뜨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날 네, 아침에 한다고 해놓고 못 하거나 아침에 너무 좀 뭔가 일정이 빠듯해서 그다음 경우 그러면 올리신 거 보고 아, 오늘 내가 안 했으니까 또 늦게라도 또 이렇게 더 챙겨서 하게 되고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올리고 이렇게 서로 인증하는 그런 과정이 서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저도 그리고 이제 지금 뭔가 막 올리고 있잖아요. 뭐 인스타가 됐건 뭘로 막 이렇게 올렸더니 사실 그게 저는 저가 인증하는 저 나름대로 인증하는 거였는데 그걸 했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제가 올린 걸 보고 본인들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뭐 하고 있네. 나도 해야지. 이렇게 뭐, 누구 뭐 하고 있었구나. 나도 같이 더 해봐야지 해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스쿼트가 됐건 뭐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업무 중에 누가 갑자기 저한테 메신저를 보내요. 너 요새 뭐 하고 있던데 나도 요새 너 때문에 나 요새 스쿼트 한다. 뭐 너 때문에 뭐 나 요새 책을 읽는다. 너 뭐 하더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저는 저를 위해서 뭔가 막 인증하고 있었더니 그 사람들도 나도 좀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 빨리 그거 올려봐. 나 그거 따라하고 있는데 빨리 그거 올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더, 그랬냐고 알았다고 다음에 또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뭔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노노필사 저도 지금 바보세만 거의 비슷한 진도로 가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 상반기부터 했는데,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또 선생님 하신다 해서, 다시 또 힘내서 막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같이 시너지를 얻게 돼서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인증하는 거, 그 사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지금 현실을 살아라. 근데 현실에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현실을 살고 있나, 그러니까, 저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의 미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현실로 가져와서 제가 지금 산다고 생각하고 올해 좀 어떤 책을 읽고 거기서 인사이트에서 미래의 나를 지금의 현실로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어, 지금의 그 현실의 소소한 그런 즐거움이나 행복을 더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지금 최근에 읽는 그 마음 세탁소, 마음 사진관에 이어서 지금 마음 식물원까지 읽었는데 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너무 희생하며 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종이학움이 됐건, 그 당시에 뭐 실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모두 유교라는 게 모두 이상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인간 이상의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뭔가 바람직하고 뭔가 막 이렇게 뭔가 이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면, 그거를 우리 현실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그런 학문이 바로 그 실학자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막 현실에 필요한 것들, 막 이렇게 그런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 음, 지금 뭔가 소소한 즐거움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느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해가지고 큰 결과물로 인해서 제가 그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도, 어, 내가 오늘 뭔가 인증을 하고, 뭔가 하나 했다는 거, 거기서 그냥 기쁨을 느끼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 약간의 연장선이 되고, 이게, 그 맥락인지는 좀 이렇게 조금 의문이긴 한데, 저는 지금 그런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이게 감사합니다. 기록을 한다는 건 처음에는 그냥 뭐, 올리라 하니까 올리고, 뭐, 하라 하니까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오늘은 뭐를 올리지? 일기를 쓰다 보면 일주일에 한 편이라도 쓰세요. 하다 보면은 글쓰기가 돼. 그러면 글이라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오늘은 뭘 쓰지? 오늘은 뭘 쓰지? 여행을 가는데 이번에 여행은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행을 의미를 담아서 떠나기 전부터 가게 되고요. 가서 그 현장에서도 내가 그냥 의미 있게 보내려고 굉장히 애쓰는 나를 보게 되고요. 돌아와서 그거를 정리를 하고, 뭐 거기서도 정리해도 되지만 더 의미 부여가 하게 돼요. 자, 매일 뭔가 기록을 한다는 건요. 오늘 무엇을 써야 되지? 벌써 떤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지? 하기 때문에 이 지금의 오늘을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거로 남기려고 하지 이상한 거 올리려고 할까요? 이게? 어떤 좋은 거를 올려보지, 어떤 나쁜 거를 올려보지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현재를 기록하는 사람은요, 현재를 잘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기 같은 그런 기록물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지금 카카오 스토리 15년 기록이거든요. 여러분들 카카오 스토리 다 해봤죠? 저는 후발주자였어요. 카카오 스토리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어떤 마음으로 카카오 스토리를 만들었냐면 미니홈피 7년의 기록, 7년을 했어요. 제가 그 스마트폰이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뀐 거잖아요. 끝까지 스마트폰 안 쓴 사람이 저예요. 끝까지 017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변화를 싫어했고요. 그냥 니네들 너무 짜증나. 왜 그렇게 이 어떤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나 안 따라가. 너희들 해봐. 야, 결국은 국가에서 바꾸더라고요. 010으로. 다 바꿔야 된대요, 010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얘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제가 미니홈피 했던 이유가요. 미니홈피 왜 더 했냐면 컴퓨터하고 안 친했어요. 컴퓨터하고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제가 시작했던 게 미니홈피였어요. 자꾸 들어가게 되니까 친해지더라고요, 컴퓨터하고. 그래서 제가 미니홈피는 시작을 했고요. 이 기기를 만나면서 제가 우리 그 딱 찾은 게 그 스마트폰을 그때 우리 그 시동생이 스마트폰 그 가게를 핸드폰 가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글 쓰는 거 있냐고. 카카오 스토리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뭐야? 그랬더니 민연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나 이 기기 짜증나는데 카카오 스토리를 쓰면서 내가 이 기기 친해져 봐야지. 그래서 제가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사진만 올리는데 거기다 저는 블로그 같은 글을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남들 거의 시들시들하고 카카오 스토리 거의 떠나려고 할 무렵에.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연습이 됐어요. 7년간. 미니홈피 쓰면서. 그런데 정말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어요. 막 피드백하고. 피드백이, 네 올린 글 보고 내가 책 읽게 됐어. 네 미라클 모닝 보고 내가 미라클 모닝 했는데 내가 쓰러졌어. 그래서 지금 건강 관리하고 있어. 미애쌤이 얘기한 것처럼 안 보는 것 같지만 주변에 다 봐요. 다 봐요. 이게. 그들이 나의 감시자가 되고 그들 때문에도 내가 하고 그들 때문에 내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기록은 그런 용도로도 너무 좋아요. 내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감시자 주변에 많으면 좋아요. 감시자. 자, 미소빈나 쌤, 새벽에 난 도저히 못 일어나요 했는데 각자 자기가요, 왜 이 새벽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기가 니즈를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따라만 가요. 얘가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로 의미 없어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니즈를 내가 설계를 해야 돼요. 노노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강요 안 차나요. 무조건 이 수업 들어오면은 노노 이 책 사세요. 사지 마세요. 저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슴에서 뭔가 울렁울렁 해야지 이 책도 너너도 뭐 내가 하고 이러는 거지 사지 마세요. 김석영 선생님한테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울렁울렁 할 때 사세요. 내가 좀 해보겠다고 하면. 그리고 미소빈나 쌤도 노노필사를 5권 했거든요. 마음은 이걸 했으면 해요. 근데 제가 하라 마라 얘기 안 해요. 지가 울렁거려야 돼요. 울렁거려야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본인도 지금 아유 뭐 저기 14일까지 막 챌린지 그렇게 막 하고 막 이랬는데 못 일어난대. 자기만의 니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니즈를 네 스스로 만들어 봐. 그럴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미소빈나 쌤 제대로 화면도 까고 좋네. 네. 네,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514 챌린지 2022년에 할 때, 진짜 1월 달부터 12월까지, 514를 완주를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614 챌린지 하면서 또 1년을 바오밥쌤이랑 함께 했었죠. 바오밥쌤은 514하고 저는 이제 614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자꾸 늦잠을 자니까, 아니, 저기 뭐야. 늦게 잠이 드니까 아침에 너무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눈도 안 떠지고, 수업은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기 힘든지, 어,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다시 한번, 예전처럼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일어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과학학점이랑 하는 이 시간만큼은, 어,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한 달에, 저희가 4번 수업을 하니까 블로그 글은 4개를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제 새벽 공부라는 시간으로 정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들은 이 이야기, 논어필사의 논어 강독의
그때 그 순간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떤 미래도 나에게 행복을 전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고 지금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우리 딸이, 큰딸이 그 대학 입시 준비할 때 그때 저에게도 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그 충분하게 공감도 못 해주고 공부를 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하고 그런 유대 관계라든지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닫고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냈고, 이제 재수를 하면서도 힘들었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있는데, 이제 마음이 우울하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이제 아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작년 하반기인가요? 올해 총각, 때부터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마음에 그 힘들었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도 굉장히 학교 생활이 힘들었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관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살면서 좋았던 기억보다는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니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이 닫혀 있었던 아이라 다시 이렇게 예전 마음을 회복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더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아이하고 함께 그 드로잉 일기장을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아이에게 교환일기처럼 내가 너에게 이제 너가 태어나줘서 고마운 거, 우리 아이가 있어서 행복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도 나에게 어떤 할 얘기가 있으면 이 일기장에 써. 그리고 네가 힘들었던 거, 엄마한테 말하기 힘들었던 그런 거 있으면 다 여기다가 써. 그리고 쓰지 못할 거는 너만의 그 일기장 그런 거에다가 그냥 마음에 있었던 게 다 털어놔봐. 그러면 이렇게 털어내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이렇게 후련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일기장을 저랑 함께 교환해서 쓰는 일기장 하나 하고, 어, 우리 아이한테 그냥 준 일기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일기장에 무엇을 토론하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계속 나의 이야기,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걸 적어주면은 아이도 감동할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아이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까? 나의 진심을 어떻게 담아내면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 되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 아이도 지금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한번 그냥 우리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보자. 아까 기록이 굉장히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을 때 이게 아이의 성장도 있고 나의 성장도 있고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은 너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야. 너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너의 그런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의 희망을 줄 수도 있다. 우리 함께 잘 이겨내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또 그 일기장이, 너가 이렇게 썼던 일기장을 나의 책상에 올려놓으면 또 엄마가 메시지 전달해 줄게 해서 한 두 번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한 상태예요. 아이의 내용은 저한테는 아직 뭔가를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에게 진심이 전달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어제도 이제 함께 산책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했거든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자. 네. 아이들에게, 진심을 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디를 가나요? 센터를 가요. 그러니까 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런 데가 있는 거고. 이제 김성애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센터, 저는 그래요. 김정은 선생님한테 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센터 가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알거든요. 그 센터 상담하러 간 사람이 물론 이제 이거를 자기가 못 푸는 사람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 많으면 그건 센터 다 망해. 근데 우리만큼은 그러자고요. 우리만큼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새끼, 내가 배 아파서 지금 20년 동안 넘게 애를 키웠는데 잠깐 상담해준 그 사람이 많이 알겠어요? 내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브레인이, 내 브레인이, 좀 뭔가 해석 능력도 있고, 대처 능력도 있고, 뭔가 이러고 저러고, 그 사람과 어떤 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도 얘기 나누는 거, 요게 원활하게 되잖아요? 센터 안 가도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래서 논술을 하는구나. 엄마들이 논술이 뭐예요? 자꾸 물어봐요. 문제 해결 능력을 푸는 게 논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애들이 푸는 논술은 뭐예요? 지 문제, 지가 푸는 문제여야 되는데,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아니, 애들이 망쳤냐고, 환경 문제를. 이 논술 문제 이런 것도요,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네가 네 문제 만들어.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야? 문제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 해봐. 실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엄마들이 하도 이 논술이 뭐예요? 바오밥 독서 논술이었거든요. 이 논술이 뭐지? 논술 그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게 논술이야. 그런데 이제 점점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논술문을 작성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야? 논술이란 논술을 통해서 문제 해결 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데 뭐야? 애들이 환경 오염시킨 거 아닌데 왜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논술문을 작성해야 돼? 진짜 논술, 그러니까 문제 풀이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제가 이제 점점 제가 이 생각이 이렇게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논술을 풀기 시작했어요. 지금 미소빈나 쌤은 자기만의 논술을 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 아이 논술 뭐 이렇게 막 시험도 보고 저는 그 한 번도 큰애, 작은애 못 해봤는데 그 논술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자기만의 논술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논술 문제 잘 풀고 있어요. 비숍이나 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문제를 풀어가는 거. 이게 독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풀어나가는데 거기에서 독서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독서하면서 질문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그 자양분이돼서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수학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진짜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졌을까요? 저는 답만 내어서도요, 어제 미소빛나 쌤하고 얘기했는데, 답만 내어서 92점 맞은 수학도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아주 좋아요.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각자의 문제, 각자가 좀 풀려고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자, 이 김세근 선생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첫 시간이기도 하고, 화면을 끄셨네. 자, 정경주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네,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금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하고 또 박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근데 저는 계속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왜 못 일어나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걸. 또 계속 일을 하면서도, 일이 하기 싫어.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 스스로한테 묻는 질문을 계속 하는데요. 근데 그 질문이 이제 바오바 선생님 만나면서 하나씩 해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책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계속 그 질문들, 문제들, 이게 나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문제를 책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고민만 하고 누군가에게 상담을 했을 때는 그게 그냥 답을 줄 수는 있는데 그 답이 자기 것이 되어서 이렇게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거지. 계속 그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그 오랫동안 고민한 것을 책을 통해서 읽고 그 부분을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완전히 그게 문제였구나. 그 알아차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깨달음인 것 같아.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거. 그래, 알긴 알겠는데, 책을 읽으면 좋기는 좋은데, 왜 또 그건 잘 안 되지? 그게 또 쪽독서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화 되면서, 책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 근데 책을 또 그렇게 읽다 보니까 또 진정한 그 독서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책을 통해서 그 또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그 매일 반복되는 그 삶에서 책을 통해서 새로운 걸 자꾸 알아가니까 그 즐거움에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한 거를 이제 바오밥 선생님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내공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그걸 이렇게 습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 고민하다가 바오바 선생님을 찾았기 때문에 고수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절대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고, 뭐 잘 하든 못하든 계속 잘할 수는 있잖아요. 하다가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끈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이 혼자서는 힘든데 바보 선생님도 있고 또 같이 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고민들은 나의 고민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다른 사람이 또 어떻게 하지? 그걸 통해서 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래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 같이 음. 이 책동무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요. 근데 항상 그걸 감사하고 행복한 걸 잘 모르다가 또 직장 생활에서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그전에도 힘들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 일이 쉬웠네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서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지금이 행복한데 그 행복을 모르는 거야. 지나고 나면 그래 그때가 더 쉬웠네요. 행복했네요. 라고 직원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래, 행복은 찰나구나. 그건 행복은 어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순간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게 행복이구나. 어, 그거를 또 오늘 또 그 영상에서 지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 그거를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쓰기라는 걸 또 이야기해서 기록하지 않으면 남지 않으니까 여행을 갔다 왔는데 기록하지 않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소중했던 기억들이 남지가 않아서 그래서 내게 되지 않구나. 어, 그런 것들, 그 기록의 소중함을 또 한번 또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 15년의 기록을 가지고 지금 책 쓰고 있다고요, 제가. 그 글은 제가 책을 낼 생각은 아니었고, 한 번은 내 26년차 독서지도사의 삶을 돌아보는 책 한 권 써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원래 제가 쓰려고 했던 책의 주제는 83세 우리 엄마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엄마 이야기인데 거기가 비매라는 거예요. 비매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이야기는. 남겨뒀다가 다르게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카카오스토 글들이 굉장히 긴 글들이 많아요. 교육일기. 그러니까 26년차 독서지도사의 어떤 그 고민, 삶과 고민,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랑 어떻게 막 수업을 했는지, 막 감동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이건 기록 안 하면 안 돼. 아이고, 힘들어도 막 기록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그것도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그때 자판기도 없어서. 근데 그 글들이 거의 뭐, 되게 잘 썼더라고요. 거의 수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퇴고를 하면서
굉장히 제 손쉽게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작업을. 막 제가 감동받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구나. 와, 이 글들이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네? 감동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정말로 중요하구나. 중요하구나. 현재를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루하루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김연아 쌤, 다 네, 놓쳤죠? 그동안 내가 멋지게 살아왔던 내 삶, 다 놓쳤죠? 어떻게 기억해요? 하루아침에. 네, 김연아입니다. 저 새벽 독서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적이고 제가 너무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저 혼자 굉장히 칭찬하면서 지금 일어났고요. 네, 여기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합니다. 저는 이제 직업상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죽잖아요. 근데 이제 죽으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 이 동영상에서 미지생 언지사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여기에서 이 질문에서 삶과 지금이 우선순위를 제가 갖고 현재 충실하면서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아무튼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누굴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저를 채워가다 보면 지금의 점이 모여서 또 선이 되고 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멋진 일들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또 상상해 봤고요. 또 나만의 길을 또 찾다 보면 또 꿈을 이루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아침에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직장에서 예민하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바오바 선생님이 예민하다는 것은 철학하게 만든다. 예술적인 끼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해주시니까, 내가 너무 꼰대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예술적인 끼가 있구나. 이렇게 좀, 좀 긍정적으로 저 자신을 또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매일 기록한다는 거는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월 말에 부모님을 모시고 굉장히 고령인 부모님을 모시고 그 호캉스를 처음으로 시켜드렸어요. 근데 잘 즐기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물속에서 안 나왔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진들을 제가 많이 찍었는데 그거를 이제 찍스닷컴에서 책처럼 이렇게 그 기록을 남겨야겠다. 갑자기 또 아침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더 멋진 이 지금의 순간을 잡고 정말 나를 알고, 내 인생이 정말 끌려다지 않고, 자유로운 좀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좀 느꼈고요. 좀 재밌게 살고 싶어요, 지금을. 그러면서 좀, 바오밥 그 선생님처럼 인간적이고 매력적이고 좀 멋진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도 기록하십시오, 꼭. 지금 제가 다 들지 못했는데요. 보세요. 자, 이런 게 지금 한 10권이 있어요. 이게 어떤 노트냐면요. 제가 3년간 수업했던 기록. 새벽에. 289회차예요, 오늘이. 음, 289에다가 그 전에 514 챌린지 김미경 학장님 그 1년간의 기록이 2권이 있어요. 자, 얼마나 뿌듯해요. 자, 바오밤 너 289일차 했다며? 증거물 내놓는 사람 없지만 이게 바로 저의 기록물이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노트든 자기가 택해서 이걸 만들어 놓는 거. 야, 나 새벽에 이렇게 공부했어. 이렇게 공부했어. 훗날 내가 이걸 보면서 돌아볼 수도 있고 자랑질도 할 수 있고 미애쌤 보세요. 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막 릴스 찍었잖아요. 좀 그렇게도 좀 해보시고 이게 그래야지 이 사람 열심히 사네. 누가 알아요? 열심히 사는지. 열심히 안 살아도 열심히 사는 것처럼 기록을 남기다 보면은 열심히 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수학 얘기했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결국은 저는 독서는 공부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나?
자, 독서도 그렇다고 봐요, 독서. 독서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나한테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요, 처음에는 좀, 그 문제들이 안 풀어봐서 어려워서 처음에는 피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야, 이게 피할 게 아니구나. 이거 한번 내가 문제 풀어보자고 이제 미소빈나 쌤 이제 그 얘기가 그런 사례인 거예요. 풀어보자.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내가 풀려고 노력할 거야. 새벽상 왜 이렇게 안 돼? 이제 고민경 쌤, 나는 안 되는 앤가 봐. 이렇게 하다가 자기만의 문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다른 사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고민경 쌤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문제가 풀리잖아요. 안 풀렸던 게.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도전 의식이 생겨요. 뭐야, 이것도 했는데 내가 저거 못해? 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만났을 때요. 맞부딪혔을 때 풀려고 노력해요. 자, 수학 문제 올림피아드 간 애들은 간 애들만 가요. 왜 그럴까요? 왜 올림피아드 그 문제, 그 어려운 문제를 그 푸는 애들은 왜 그 애들만 풀까요? 걔네들은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풀다 보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대입해 봐요. 막 예전에는 피했어. 수학 문제 막 어려운 거, 쉬운 거 있죠? 우리는 쉬운 문제만 막 풀었던 거. 나 왜 수학을 못했을까? 쉬운 문제만 맨날 풀고요. 어려운 문제 나타나면은, 에이, 머리 아파. 어떻게 해서든 누구든 붙잡고 그거를 이거 어떻게 풀어 하고 우리는 쫓아다녔어야 돼요. 그 맛을 모르니까 그 다음 단계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맛을 못 봤어요. 그 맛있는 한식의 맛을. 그러고는 우리는 졸업을 해버렸어요. 아마 어쩌면 저는 올림피아드 문제까지 수학을 100점까지 맞을 수 있는 애였을 거예요. 한 다섯 문제, 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풀잖아요. 나오잖아요. 난이도에서. 그 문제까지 푼 애들이 1등, 2등 한 거잖아요. 어쩌면 나는 1등을 할 수도 있었던 애였는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공부로 그런 거를 해본 애들은요. 나중에 자기 삶도 그렇게 풀려고 노력을 하다. 아니, 그게 진짜 공부라고요. 아, 그거였구나. 수학 문제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까지 내가 키우려면 지금의 내가 어려운 맞닥뜨린 이 문제를 내가 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절대 못 가요. 그래서 문제를 이번에 풀잖아요? 미소빈나 쌤, 어깨 뽕 들어가고요. 그에 대한 문제를 또 본인의 컨텐츠야. 지금 아이랑 지금 뭐 소통하면서 드로잉 일기 본인의 컨텐츠까지 나온다고요. 주선영 선생님도 지금 안 들어오셨지만 본인의 문제야. 막 애 때문에 지치고 뭐하고. 그 문제를 독서를 하면서 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문제가 조금 풀려. 위원 위기의 가정도 조금 이제 그게 완화가 되고. 그래서 자기 문제를 풀면요. 컨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나 문제가 생기면요. 컨텐츠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피하지 말고. 이게 컨텐츠구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푸는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내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풀면. 자, 그러면 내가 좀 달려들려고 하겠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 문제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연습을 하죠.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풀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난 자기의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록으로 꼭 남기시고 미소빛나 쌤 애하고 그냥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걸 기록물로 남겨놓다 보면 그 책이 됩니다. 그렇게 가면 굉장히 재밌어서 해요. 이게 슬퍼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 우리가 확장을 하다 보면 이 공부가요 너무 재밌고요. 실은 공부가 이겁니다. 이게 공부더라고요. 이걸 내가 10대 때 알았더라면 전국에 1등 했을 텐데. 전국이 뭐예요?
이런 걸 좀 어렸을 때 가르쳐 주는 어떤 기간 없을까요? 그게 없으니요. 우리가 애들한테 해보자는 얘기예요. 적용시켜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는데, 한인수 선생님? 뭐 잠깐이라도 조금만 네, 안녕하세요. 한 번에 길게 한인수입니다. 얘기합시다. 네. 네, 30분 발언. 지금 저는 이제 미시간에 아이들하고 좀 여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의는 잘 들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다면, 인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누구나 문제는 생기고, 문제는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고, 독서는 또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의 잘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번에 좀 길게 얘기해요. 최은미 선생님 30초 발언. 좀 아쉬워서. 네. 네, 저는 뭐, 좋은 말씀 들으니까 역시 힘들지만 아침이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했고요. 저에게는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현금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다. 내가 지금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다. 독서 모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한 아침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김석인 선생님. 첫 시간이라 꼭 이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막,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음, 그러게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되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어, 아까 이제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자기 문제를 풀면 컨텐츠가 생긴다라는 말이 좀 되게 울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각자의 자기의 그런 문제를 통해서 성장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는데 이것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강력한 자기의 무기가 될 수도 있구나.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되게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 저도 사실 이제 글을 쓴다는 게 되게 조금 해보고는 싶지만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아까 이제 우리 바오바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이제 독서, 논술에 썼던 경험을 갖고 이렇게 썼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저도 이렇게 아까 기록을 했는데, 저는 만약 오늘 내가 글을 쓴다 그러면, 저는 원래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이라서, 악보에 나오는 악상기호를 갖고 한번 오늘 글을 써보면 참 좋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메모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좀 통찰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사시는구나. 저도 사실은 오늘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화면을 좀 키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사실 목욕제기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새벽 5시에 2년차 때 할 때 정말 목욕 제기하고 있어요. 졸려서. 그래서 찬물로 한번 쫙 씻고, 그러고 뭔가 필사하고 이랬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보라 쌤? 네, 네, 오늘 개기월식 새벽에 있었잖아요. 개기월식. 네. 그걸 보는데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우리 동네는 흐려서 안 보이는데, 유튜브에서 그 보여주더라고. 음, 그거 보고, 1시간 자고 일어나야겠다 해가지고 10분 전에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링크가 안 오는 거야. 어떻게 전화해야 되나. 근데 링크가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못 들었고, 아까 편지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9월 6일 날이 백중, 절에서 하는 백중 휴양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지금 33년 됐는데,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절에서는 태우잖아. 그래서 진짜 13년 만에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편지에 이어서 근데 그 편지를 쓰니까 아니 슬픈 것보다도 너무 이렇게 기쁜 거야. 편지를 쓰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늘로 갈지 안 음, 갈지는 모르지만 음.
여기 이제 쭉 아침에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지금까지 쭉 살아봤을 때, 아이들 키울 때가 막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아이들한테 몰라, 지극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좀 키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은 다 지나가는 것 같아. 그 어려운 그게.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애기 엄마들한테 아이들은 정말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 뭐 이게 막,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정말 예체능을 많이 시켰거든요, 저는. 공부보다도. 공부는 원래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이제 학원도 가고 싶으면 보내고, 또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개인 거의 과외도 시켜봤고. 근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학원보다도 좀 이렇게 자유스럽게 아이들은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살면서 참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30대니까 애들이. 근데 저는 월, 화, 수, 목, 금이 짜여 있어요, 이 공부에. 예, 옛날부터 배우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요즘 시대에 맞는 걸 다시 이제 공부를 하니까, 더 젊어지는 것 같아, 이게. 생각도 그렇고, 항상 보면 볼펜을 잡고 있어야죠. 바오밥 선생님이 제가 저 논어필사 뭐예요? 그러니까 저분 하지 마세요 그랬잖아. 아니 남들은 다 논어필사 해가지고 막 뭔가 발표하고 뭔가 하는데 왜 하지 마 그랬는지 지금 아침에 들어보니까 이- 그래서 저 절에 가서 금강경 한글 사경책을 사왔어요. 왜냐면 저도 뭐를 써야겠더라고. 아, 지금 보니까 저도 논어필사를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왜냐면 그런 걸 알면은 더 내가 이게 좀 깊이 있게 좀 지식이 쌓아지는 것 같아. 이게 말씀하는 거 보면서. 하지 마. 그래서, 아, 이거는 안 해도 되는가 보다 했지. 근데 다 논어필사를 하시는 것 같아. 뭔지 그것 좀 한번 올려주세요. 어떤 거를 사야 네. 되는지. 네. 억지로 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음, 저는 이제 저의 교육의 철학이에요. 개똥 같은 철학인데 억지로 하게 하는 거는 정말로 의미가 없거든요. 지가 지 스스로 울렁거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선생님들이 잘 보시면 제 어떤 교육 이 방식까지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이거를 이끄는지. 저 굉장히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요. 그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그가 스스로 네. 할 수 있게. 어느 정도는. 그래서 왜냐하면 하다 때려칠까 봐. 노노 같은 경우도 이게 방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도 조금은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면 쭉 하게 돼 있거든요. 뭐 퐁당퐁당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때를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빨리 시작을 하고요. 누군가는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늦게 시작하더라도 가슴에 울렁이 엄청 많은 사람은 또 속도가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또 자기 상황이 있잖아요. 노는필사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억지로 이거 하세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글도 실은 마음 같아서는 4번 무조건 하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가 지 스스로 하고 싶으면 할 날이 오겠지. 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억지로 시키는 이런 거는 이 교육은 아니라고 봐요. 억지로 해가지고 될 일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억지로 하나는 시키고 싶더라고요. 한 편은 써서 내보자. 그것만은 억지로 시키고 싶더라고요. 하도 안 하니까. 하도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지난번에 싹 올라오고 내가 감동받았잖아요. 글이 굉장히 좋아. 왜냐면 또 그 출간한다고 그러니까 뭐 다듬고 뭐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글은요, 다듬고 뭐하고 그 과정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이라도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거 계속 모아봐요. 새벽에 대한 이야기로만 쓰세요. 이거 몇 편 모아놔 봐요. 4편, 5편. 한 권의 책이 됩니다. 내 책.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을 보여드리려고. 그걸. 딴 얘기 쓰지 마세요. 새벽이라는 주제로. 왜냐하면 새벽은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될 거예요. 자산이.
야, 새벽 기상을 했어? 새벽 기상을 해서 공부까지 했단 말이야. 토론을 했어? 이것만으로도요, 나중에 경쟁력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너는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이 엄청난 경쟁력을 스스로 깨달아서 한 것과 억지로 해보라고 한 것과 이 값진 거를 그래서 가슴에서 울렁거렸을 때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억지로 제가 이거 사세요, 뭐 하세요, 꼭 해야 됩니다. 안 해요. 자, 그거였습니다. 고민경 쌤, 예, 길게 말고 짧게. 네, 밥업쌤 덕분에 어쨌든 저는 5시 이제 기상하면서 루틴 잡아가고 있고요. 그러고 지난주부터 이제 내일이 저는 노노필사 20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200일에 대한 자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일 차에는 그냥 인스타에 나 100일 됐어. 이렇게 그냥 혼자 그렇게 했었는데, 뭐 어쨌든 셀프 축하라도 뭔가를 조금 특별하게 좀 해보고 싶다. 이제 그 기대감, 설레임으로 이제 일주일을 좀 해봤고 아직 뭐 특별한 뭔가가 없어서 답답한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 스스로가 좀 현재를 살아가려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오늘 들으면서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밥업쌤 만나면서 질문해야 돼요. 질문 던지세요. 고민하세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마음속에서 다가와서 제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못했던 5시, 그럼 월요일 한 번, 9월달 4번 목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석할 수 있도록 일부러 어제도 9시인가 10시부터 누워서 막 자고 새벽 3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막 이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또 뭔가 다른 내년을 또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내가 노노필사 100일 축하 이런 글 썼을 것 같은데, 노노필사 300일 눈에 딱 보이네요. 되게 중요해요. 글은 꼭 쓰시고요. 그것도 좋아요. 내 주변에 나의 이런 성장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 밥 한번 사주세요. 누가 나 안 사주잖아요. 100일 했다고. 근데 내가 차를 사주던, 왜냐면 축하를 받으려면 내가 뭔가 뭐 줘가면서 축하받아야지. 예, 그게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나한테 돌아가고 그게 타인을 위한 일인 거예요. 아, 어차피 뭐 커피 한 잔 사줄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껴 맞추는 거예요. 야, 내가 차 한 잔 사는데 오늘 차 한 잔 사줄게. 밥 한 끼 살게. 예, 근데 목적은 그거야. 내가 노노필사 200일을 했거든. 나 축하하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축하받고 싶어. 안 같아서는 누가 해주면 좋잖아요. 안 해주니까. 뭐 이런 미션도 좋아요. 그러면 그게 또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200일 축하는 나는 이렇게 했다. 저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이랑 같이 했어요.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엄마 뭐 어쨌다 저쨌다. 그리고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축하해 줬어요. 일기 뭐 막 열심히 썼는데 야 뭐 몇 권 축하. 뭐 축하가요. 저는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오두방정 떠는 엄마였어요. 교사는 엄마는 오두방정을 떨어야 돼요. 진짜 뭐 하면 막 춤춰야 돼요. 그래서 축하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민경쌤 막 옆에 있으면 막 안아주고 막 쌩 난리를 쳤을 텐데, 이게 온라인의 한계가 조금 이게 아쉬워요. 막 같이 뭐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든가 막 뭔가 쇼를 했을 텐데. 자, 아무튼 쇼는 당신이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현재 내 삶이 즐거워요. 재밌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키면 하루하루 365일 중에 내가 즐거운 날이 며칠 날 있을까요?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뭐 더 멋지게 해도 되고요. 뭐 멋지게 안 해도 되고요. 초코파이 하나 사들고 그냥 자기가 그 자축해도 괜찮고요. 멋지게 안 해도 돼요. 그 소박함이 더 좋아요. 그게.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는. 자,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아유, 1시간 반 했으면 좋겠어. 진짜. 막 일하고 막 그러니까 멤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또 첫 시간이고 해서
실은 한 시간이 짧더라고요.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때는 한 시간하고 글 쓸 시간이 있으니까 더 좋긴 한데, 그 시간을 제가 뺏었어요. 자,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미소빈나 쌤. 이메 쌤 출근한다고 나갔네. 네. 음. 아, 미애 쌤 공부하고. 아, 네. 네. 찍을게요. 책. 하나, 둘, 찰칵.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싸가지 없는 리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노필사 7권 하고 있는 북코치 바오밥이었습니다. 저는 이래서 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오밥님, 네, 노노필사요. 네, 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적으면 되는 거예요? 노노필사 얘가 참 책을, 좋은 게 선생님 아니, 책을 샀는데 짧아요. 하나도 안 봤어요. 이게 한 장이라 네. 다른 책도 노노책 많은데 이 책이 이렇게 하고 여기 필사도 있고 그리고 이 아, 사람이 이렇게 영상 찍은 것도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연계가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또 영상은 제가 또 이제 뒤늦게 찾았어요. 이거까지 하면서 수업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그래서 좋더라고요. 짧아서 좋고. 오늘 대표님 아침에 보통 링크를 주시는데 전날에 주셨잖아요. 네. 나쁘진 않았어요. 아유, 지저분해서 제가 안 올렸더니만 조금만 올라가면 돼. 아유, 또 2번 올려야 되겠네. 네. 네. 한혜수 선생님 왜요? 예,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